1980년대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가 한국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며 비하했던 시절, 일본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봤자 부품값을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던 시절. 지금도 대일 무역 적자 폭만 소폭 줄어들었지 아직도 우리의 첨단 품목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 부품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수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빠르게 국산 제품들로 대체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일본의 전반적인 수출 적자에 그나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무역 수출에 대한 염려도 무시한 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것인가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는 지금, 아베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대응책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는데 저희는 사실상 불매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쯤 일본은 반성하는 태도로 사과할 것인가 라는 의문은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씁쓸한 마음은 뒤로하고 이런 비상사태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주도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일본은 한일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담당 실무자 협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백색 국가가 될 경우 첨단 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 개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탄소 섬유, 공작기계, MLCC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 외에도 소비가전, IT, 모바일 등 완제품 사업까지 비상계획을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이 MLCC에 대한 수출 규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소식에 서암기계공업, 화천기계 등 공작기계 관련주와 사마콘덴서, 아모텍, RF세미 등 MLCC 관련주가 반사이익 기대감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MLCC 관련주를 총정리하겠습니다. MLCC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회로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800에서 1200개, TV에서는 2000개에서 3000개, 전기차에서는 최대 2만개까지 탑재됩니다. 글로벌 MLCC 시장 내 일본 업체 비중은 절대적인데 글로벌 MLCC 시장의 일본 기업들 무라타, 타이오 유덴, TDK 등의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반면 중화권 업체들의 비중은 10% 내외 수준에 불과해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 규제 품종이 된다면 시장 우려는 또 한 번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규제 품목에 대체되는 국내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가 돌아올 전망이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장 기업인 종목들을 추려낼 때 가장 기본적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EPS가 상승하는 기업들만 따로 추려낸다면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아모텍 정도가 실적 전망도 우수한 주도주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사마콘덴서와 아모텍까지 3개 회사만 MLCC를 생산하는데 이 기업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마콘덴서의 반등이 금일 가장 컸고요. 그래도 시총이 가장 크고 우량주인 삼성전기의 분석을 토대로 업황의 동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용 모듈, 반도체 기판, MLCC 등을 주로 생산하며 이 중 MLCC 관련 공급 부족이 일어나며 가격이 상승하고 실적이 증가하며 2016년 말 45,000원이었던 주가는 16만원 선까지 상승하며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계 1위 무라타와 2위인 삼성전기가 각각 MLCC 라인 증설을 발표하며 외국인들의 주 공매도 타겟이 되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스마트폰 실적 부진 속에 하락하며 9만 100원 선까지 하락한 후 지금 현재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국내 증시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중국 핸드셋 업체들의 출하량이 지난 4분기 마이너스 11.7%,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2% 이를 근거로 MLCC ASP 하락과 판매 수량 감소폭은 깊어졌습니다. 그나마 2분기에 0.4%로 늘어나면서 이를 근거로 MLCC ASP 하락은 당분간 진행되더라도 판매 수량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2분기에도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예상 대비 MLCC 시장 재고가 많았고 세트 업체들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에 과거 대비 재고를 적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길어지고 있는 MLCC 재고 조정 대비로 세트 수요는 양호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업황 회복의 신호, 즉 MLCC 판매량 감소가 멈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5G 관련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매출처인 자동차 전장용 매출 비중 확대 등도 주가 상승 탄력을 주도할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삼성전기는 2분기 예상 실적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나마 올해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는 전망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전자 재료는 태양전지형 전면 전극에 사용되는 실버 파우더를 개발하고 실버 파우더는 실버 페이스트의 원재료로 태양전지용 전면 전극에 사용됨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에도 속합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 섹터는 보조금 관련 정책 수혜로 인한 기대감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태양광 보조금 관련 정책 관련해 25기가와트 규모의 보조금 중 22.79기가와트 지급을 확정지었다며 이에 따라 태양광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연내 설치 완료 후 그리드에 최종 연결되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올해 40에서 45기가와트의 규모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에 30에서 35기가와트의 추가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에 하반기 수요 확정에 따른 개선점과 역내 물량 해소로 태양광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대주전자 재료와 OCI, 한화케미칼 등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었습니다. MLCC 관련 업황 플러스 태양광 에너지 관련 섹터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주전자 재료의 추가 상승 여력이 더 강하게 나올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MLCC도 통관에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국내외 MLCC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규제 장기화 시 재고 해소와 판가 상승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는 증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MLCC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학수 고대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